네, 두 번째 부분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부분은 2장의 과제 2, 읽고 말하기입니다. 자, 읽고 쓰기.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번, 이 글에 나타난 도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번, 이 사람이 느낀 문화 충격은 무엇입니까? 3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세 가지를 읽고 나서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올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일 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곳에 도착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움직일 줄 모르는 자동차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파트들을 보니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어제는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아 보였다. 요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모두 같은 옷 스타일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고향에서 입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모두들 이상하게 보았다. 이곳에서 유행이 아닌 옷을 입었다고 그런 것 같았다. 내가 살던 곳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한 명도 같은 옷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 자기 개성대로 입고 꾸민다. 이곳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곳 사람처럼 바뀌어야 하나? 네, 여기까지였고요. 이 글은 어떤 글이었나요? 이 글쓴이가 어떤 도시에 갔어요.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던 곳이었는데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복잡하고, 그죠? 그리고 개성이 없었죠.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헤어스타일 모두 다 개성이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읽어봤으니까 아까 1번, 2번,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 글에 나타난 도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아파트들도 많고 차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막 뭔가 복잡하다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막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너무 복잡한 그런 느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개성이 없었다. 네, 개성이 없다. 개성이 없었다. 모두 다 똑같은 머리 스타일, 그리고 똑같은 그 옷 스타일, 유행하는 옷을 다 입고 다녔다는 거죠. 네, 개성이 없다. 예전에 제가 과외하던 분께서 한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똑같은 옷에 비슷한 머리 스타일에 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국이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 외국인의 눈에 한국은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 번 더 볼게요. 자, 배타적이다 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배타적이라는 말 뭔지 아나요? 자,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면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를 배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어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 고향에서 입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모두들 이상하게 보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 사람은 왜 우리랑 달라? 저 사람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2번, 이 사람이 느낀 문화 충격은 무엇입니까? 자, 문화 충격. 문화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화에 순응을 하는 것이 있고 문화에 적응, 융화라고 할게요. 그 융화라는 말은 녹아든다 라는 얘기예요.
그 문화에 적응하다, 문화에 순응하다와 하나의 개념과 그리고 문화에 융합되다, 융화되다. 요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저만의 생각이니까 이런 게 논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문화에 적응하다는 좀 이따도 이제 선생님이 중국에 와서 느낀 문화 충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정말 달라요. 좀 비슷한 데도 있긴 하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제가 이제 중국 문화에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서는 첫 번째 제가 말하는 뜻으로 쓸게요. 중국 사람들이 뭐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거지 그렇게 따라하진 않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에 적응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문화에 융합되었다, 융화되었다, 융합되었다는 저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 두 가지를 한번 정확히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문화, 내 나라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거리,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 충격, 이 사람이 느낀 문화 충격은 여기 있죠. 네, 어제 시내에 나갔는데 개성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 여기에 뭐라고 썼나 볼게요, 저는. 자, 내가 살던 곳의 길거리에는 같은 옷과 같은 헤어스타일의 사람들이 없다. 그죠? 자, 하지만 이곳 시내의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머리 스타일, 같은 옷을 입고 거리를 걸어 다녔다. 처음에 이제 나의 문화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고향에서는 길거리에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곳에는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적으로 조금 충격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고향에서 입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모두 이상하게 보았다. 그죠? 나는 이러한 환경과 문화가 나의 고향과 너무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네.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였죠. 아까 조금 유식한 말로, 그죠? 고급 단어로 배타적이다 라는 단어를 배워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배타적이라는 거였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3번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곳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곳 사람처럼 바뀌어야 하나? 자, 1번. 이곳의 사람들과 똑같이 유행을 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이것은 이제 문화에 융합되는 거죠. 융화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겠지만 점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문화에 적응하다, 순응하다 라는 그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따라하세요. 3일 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곳에 도착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움직일 줄 모르는 자동차와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를 보니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어제는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아 보였다. 요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모두 같은 옷 스타일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고향에서 입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모두들 이상하게 보았다. 이곳에서 유행이 아닌 옷을 입었다고 그런 것 같았다. 내가 살던 곳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한 명도 같은 옷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 자기 개성대로 입고 꾸민다. 이곳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곳 사람처럼 바뀌어야 하나? 네, 여기까지 읽기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죠? 자, 다음은
자,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느낀 문화 충격 혹은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북경에 와서 느낀 문화 충격, 한국 문화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언제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네, 처음 중국에 왔을 때 1층 가게에서. 자,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거스름돈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네, 자, 한국에서는 거스름돈을 줄 때 던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하는 동시에 한번 써보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몇 년 전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집 1층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자, 가게의 주인이 저에게 거스름돈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남에게 돈을 줄 때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줄 때 보통 이렇게 두 손으로 줍니다. 자, 처음에는 그 가게의 주인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던져서 주는 것을 본 뒤에 중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적응하였습니다. 네, 저는 문화에 적응을 했지만 융화되진 않았어요. 남들한테 돈을 줄 때 던지진 않습니다. 던지면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남들한테 물건 줄 때 막 던져서 주지 않아요. 던져서 주면은 물건이 상할 수도 있고, 그죠? 좀 예의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줍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언제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처음 북경에 왔을 때 길거리에서. 자, 무엇에 대한 것이었냐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건너는 거예요, 그냥.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몇 년 전 북경에 처음 왔을 때 길거리에서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않아야 하고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건너야 하는 것이지 않나요? 자, 저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게다가 어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신호등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아이에게 또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 문화 수준의 뭐라고 하나요?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도 너무 빠르게 경제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그 경제 성장을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 80년대, 저 어릴 때 80년대, 90년대에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계속 정부에서 계속 공익 캠페인 이런 거 하고 공익 광고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나아졌어요. 한 가지 더. 보통 이제 북경에서,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북경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이 이제 좌회전하고 우회전을 같이 하죠. 그럴 때 제가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차가 막 빵빵거려요. 그죠? 경적을 울리는데 한국에서 이제 저랑 제 동생이 이제 중국에 같이 살아요. 저랑 지금 북경에서. 그때 방학이어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제 핸드폰을 살려고 이제 밤에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저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웃으면서 좀 적응 안 된다 지금. 조금 적응 안 되는 것 같다. 보통 이렇게 북경에서는 경적 울리고 빨리 가라고 했을 텐데 조금 다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너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네, 제가 이제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학원이 하나 있는데 그 학원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어요. 1년 반 전에는
진짜 사람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정말로 많이 안 지켰어요. 신호를.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1년 반 전보다는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1년 반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호를 꼭 잘 지키시기 바라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세 번째 부분에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해요.